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영국에 사는 마이클 해링턴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수학과에서 20년간 연구와 강의를 해온 미적분학 전공 교수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학생들입니다. 처음 정윤이라는 한국 학생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던 정윤 학생은 다른 영국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동안 암산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더 빠르게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정윤 학생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그렇게 배웠다고 말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고급 위상수학 세미나에서 저는 일주일이 걸릴 난제를 제시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온 민수라는 학생이 단 이틀 만에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접근법이었습니다. 민수 학생은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기존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미나 후 민수 학생에게 어떻게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는지 물었더니 문제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어요. 자신의 학교에서는 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고 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어느 화창한 옥스퍼드의 오후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학술지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서울과학고 학생들 금메달 싹쓸이. 호기심에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넷, 은메달 둘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준이라는 학생이 42점 만점으로 개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점자가 전 세계에 단 5명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인상적이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6명 모두가 서울과학고 학생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중 2명은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순간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윤의 놀라운 암산 능력, 민수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 뒤에는 분명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료 교수 제임스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소식을 공유하자 제임스는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서구의 교육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에는 분명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한국 서울과학고였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결과를 접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성과 뒤에는 분명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우선 영국 교육부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수학교육의 혁신적 접근법 국제올림피아드 성공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육부는 즉시 관심을 보였고 옥스퍼드 대학 또한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해 공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서울과학고는 어떤 특별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단순한 암기식 학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명확히 했죠.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울과학고와의 연락이었습니다. 한국교육부를 통해 공식 방문 요청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학교 방문과 수업 참관, 교사 및 학생 인터뷰 등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과학고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만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로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물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학에서는 세계 3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출발 준비를 마치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영국과 서양의 교육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을 교육의 비밀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은 인상적이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제가 수학 교수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공부한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학습 열정이 한국의 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과학고를 방문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평화로운 캠퍼스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표정은 압박감이 아닌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교장 선생님과 만남에서 학교 철학에 대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울과학고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어요. 오전 수업 참관 시간,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반 수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도록 유도했어요. 학생들은 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법을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옥스퍼드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정우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우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에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영국 학교들의 구내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식당과 현대적인 배식 시스템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배식대에 진열된 음식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주식인 밥과 국 외에도 다양한 반찬,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까지. 특히 모든 음식이 영양사의 철저한 계산 하에 준비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급식을 매일 제공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행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물론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균형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맛을 보았는데 품질 또한 훌륭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서울과학고의 급식은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맛과 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제 눈에는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제 질문에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앞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교 곳곳에 마련된 사고 공간이라는 특별 교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수학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 연구자들의 세미나와 같았습니다. 첫날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영국 교육에 도입해 볼 만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서울과학고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깊이 있는 관찰을 위해 서울과학고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의 역할 바꾸기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수학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내면 다른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학생은 해결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의 목적을 묻자 박 선생님은 학생들이 문제를 내는 사람, 푸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문제 깊이 보기 세션을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문제를 받고 20분 동안 펜을 들지 않은 채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학생들이 시작한 풀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교무부장 선생님은 서울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올림피아드 응용 과목이 특별히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실험실 장비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가장 큰 발견은 협력적 경쟁 문화였습니다. 서울과학고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의 성공이 다른 학생들의 발전을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관찰을 통해 서울과학고의 교육 접근법은 단순한 암기나 반복 훈련이 아닌 깊은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는 제가 영국에서 관찰한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방문 셋째 날, 저는 서울과학고의 국제올림피아드 성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의 영광의 전당이라 불리는 특별 전시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역대 국제대회 메달과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서울과학고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물리 분야에서는 대표팀 5명 중 4시 서울과학고 학생들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죠. 수학 분야에서도 대표팀 전원이 서울과학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놀라운 성적으로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배준희 학생의 경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42점 만점을 받아 개인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 만점자가 단 5명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묻자 수학부장 이 선생님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언급했어요. 첫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철학. 둘째, 협력적 학습 환경.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한 학생들의 성공이 단순한 재능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방식의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저는 지난 수년간의 국제올림피아드 문제와 한국 학생들의 풀이를 분석할 기회를 얻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풀이는 표준적인 접근법보다 창의적이고 우아했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날의 분석을 통해 서울과학고의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닌 혁신적인 교육 철학과 방법론의 결과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영국으로 가져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넷째 날, 저는 국제올림피아드 대표팀 훈련 세션을 참관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세션은 실제 대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에 도전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이 문제를 받고
즉시 풀이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죠. 처음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였지만 실제 풀이 과정을 보고 나서야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풀이를 시작하자 학생들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단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놀랍도록 창의적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훈련 세션 후 지도 교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한국의 수학 교육이 답을 찾는 과정보다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수학을 하나의 언어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죠.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서울과고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훈련을 소개했어요.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를 6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사고력과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했죠. 이날의 관찰을 통해 한국 수학 영재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암기나 연습량이 아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각적 접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을 탐험하듯 호기심과 열정으로 접근했어요. 이런 태도가 바로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과학고 전체 교직원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관찰과 발견에 대해 공유하고 마지막 질문들을 던질 기회였어요.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은 한국 교육의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학생을 키웁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서구의 교육이 주로 결과 중심적이라면 한국의 접근법은 과정과 이해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 지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보였죠.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접근법. 둘째, 협력적 학습을 통한 다양한 관점의 통합. 셋째, 역할 바꾸기 훈련을 통한 종합적 이해, 능력 강화였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옥스퍼드에서 적용할 파일럿 프로그램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할 바꾸기 훈련과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접근법은 즉시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교육부와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한국의 교육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이는 작은 시작이지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옥스퍼드 수학과에서 문제 깊이 보기 세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에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문은 제 교육 철학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더 빨리 풀어라가 아닌 더 깊이 생각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수학 영재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은 분명 우리 모두의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해링턴 교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수학 영재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과는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였죠.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래 인재 양성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키우는 이러한 접근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성공 사례가 세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